건강한 한 주 보내셨습니까? 여러분 안녕하세요. 생방송 건강클리닉의 이윤선입니다. 메르스 사태가 한 달 넘게 지속되면서 아직도 걱정하는 분들 많으십니다. 이 메르스로 일상생활에서도 달라진 점이 많이 있죠. 아마 가장 우선되는 거는 이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공공장소에 손세정제가 비치된 점이 아닐까 싶고요. 그리고 요즘에 손 씻기 철저히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늘었다고 합니다. 또 술자리에서 흔히 있었던 잔 돌리는 문화도 점점 사라지고 있다고 해요. 자, 우리 지역 이제 청정 지역이 다시 되긴 했지만요. 그래도 개인 위생 관리 계속 철저히 해주시고요. 또 면역력이 약해지지 않도록 규칙적인 생활 습관도 꾸준히 지켜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요. 이 국내에서 가장 많이 하는 수술은 바로 백내장 수술이라고 합니다. 물론 누구나 이 나이가 들면은 몸에 퇴화 현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지만 이 눈은 그중에서도 가장 빨리 노화가 진행되는 곳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생방송 건강클리닉에서 오늘은요, 여러분의 눈 건강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을 위한 2대의 상담 전화 259개 5100번, 5200번 오늘도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상담 전화로 해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백내장에 대해서 자세하게 상담해 주실 분 소개해 드릴게요. 안과 전문의 정지원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노년층의 입원 질환 1위가 바로 백내장이었고요. 네네.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시행되고 있는 수술이 백내장 수술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앓고 있다라는 얘기일 텐데 그렇다면 우선 이 백내장이 어떤 질환인지 우선 짚고 시작을 해볼까요? 네. 먼저 백내장을 알기 위해서는 눈의 구조를 아는 것이 중요한데요. 사진을 보시면서 조금 쉽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눈의 구조는 카메라의 구조와 매우 흡사한데요. 카메라에 렌즈가 있고 필름이 있듯이 눈에도 수정체라는 카메라 렌즈에 상응하는 구조물이 있고 카메라 필름에 해당하는 망막이라는 신경이 있습니다. 네. 빛이 수정체를 통해 들어와 망막의 상이 맺혀져 시신경으로 가서 사물이라는 게 인지가 되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백내장이란 카메라의 렌즈와 같은 역할을 하는 눈 안의 수정체에 나타나는 모든 종류의 혼탁을 말하는데요. 네. 혼탁의 정도와 위치에 따라서 다양한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럼 말씀하신 이 혼탁이 오는 위치나 정도가 사람마다 다 다르게 나타나고 또 네네. 그만큼 종류가 다양하다라는 얘기가 될 것 예, 같은데요. 맞습니다. 예. 어떤 종류들이 있을까요? 역시 사진을 보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백내장은 크게 수정체 겉에 오는 피질 백내장, 중간 부위에 오는 핵백내장, 뒤쪽 후낭 밑에 오는 후낭하 백내장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게 되며 네. 이런 종류와 정도에 따라서 수술 기법이나 난이도가 조금씩 달라지게 됩니다. 처음 사진이 후낭하 백내장 사진이 되겠고요. 네. 위에서 중간 사진, 이 핵백내장 사진이 되겠고요. 네. 피질 백내장 사진이 되겠고요. 네. 제일 위에 오른쪽 사진이 핵백내장 사진이 되겠습니다. 밑에 두 가지는 아주 심한 성숙 백내장 사진이 되겠습니다. 다음 그림을 보시면요. 네. 실제로 환자분들이 보이는 시야를 그림으로 재현한 것인데요. 정상에서는 오른쪽이 정상이 되겠죠. 네. 맑고 깨끗한 시야인 반면에 왼쪽 편에 백내장이 있을 시에는 수정체의 혼탁으로 인해서 시야가 전반적으로 뿌옇게 보이게 되는 것이죠. 네. 네. 근데 사진 속 같은 시야라면은 네. 정말 불편해서 바로 수술을 할 수밖에 없을 것 네, 같은데요. 그럼요. 그만큼 그래서인지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많이 받는 수술이 백내장 수술이라고 맞습니다. 하셨고요. 네네. 그러면 그만큼 발생률도 높다라고 그럼요, 보면 그럼요. 될까요? 예.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실명을 유발하는 질환 중에서 가장 많은 것이 백내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백내장의 일반 유병률, 즉 전체 인구에서 백내장 환자의 비율을 보시게 되면 24%나 되고요. 특히 70세 이상에서는 93% 정도, 네. 80세 이상에서는 전체 인구 대부분에서 나타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유병률이 높은 질환인 만큼 백내장의 치료 방법도 많은 발전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네.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나이가 올라갈수록 발생률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80대에서는 맞습니다. 거의 뭐 100%다라면은 네, 그렇죠. 이 백내장의 발생 원인도 역시 노화로 봐야 될까요? 네. 백내장의 발생 원인을 보게 되면은 가장 흔한 것이 노화와 자외선이 되겠습니다. 네. 이런 노화와 자외선을 받았을 때 우리 수정체는 산화라는 과정을 거치게 되고 네. 단백질 응집,
등의 과정을 거쳐서 수정체 핵이 조금 더 딱딱하게 되고 예, 뿌옇게 혼탁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표를 보시게 되면은 네. 망막 수술을 받았다거나 포도막염과 같은 눈 속에 다른 2차적인 질환이 있어도 발생을 하며 당뇨나 아토피 피부염, 어린선, 갑상선 기능 저하증 등과 같은 다른 전신적인 질환이 있어도 오게 되며 선천적으로도 발생하게 됩니다. 그 밖에 스테로이드나 정신과적인 약물, 항암제, 항부정맥 약물, 네. 체중 감량제, 흡연, 과량의 알코올 등과 같은 여러 가지 약물에 의해서도 발생을 하게 되겠습니다. 아토피 같은 피부염이 또 백내장을 발생시키기도 하네요. 네, 그렇죠. 앞서서 본 바로 이렇게 백내장 때문에 시야가 뿌얘지면 정말 불편할 것 같거든요. 네, 근데 그렇죠. 그 외에 또 어떤 다른 증상들이 더 있을까요? 네, 백내장의 증상을 보면 대표적인 게 수정체의 혼탁으로 인해서 시야가 전반적으로 뿌옇해지는 것이 가장 흔한 증상이 되겠습니다. 네. 또 빛이 수정체를 통과를 하면서 굴절을 하게 되면은 사물이 두 개로 보이는 복시와 같은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겠고요. 네. 전반적으로 색에 대한 감도가 떨어져서 조금 어둡게 보인다든지 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빛이 산란을 하게 되면은 특히 야간에 운전 시에 상대편에서 오는 자동차의 헤드라이트가 뿌옇게 된다든지 네. 가로등이나 전구등 주위에 달무리가 지는 현상을 보게 될 수가 있겠습니다. 피질 백내장 같은 경우에는 수정체의 주변부에서 이렇게 각 중심부로 들어오면서 네. 병이 진행을 하므로 병이 초기라 하더라도 동공이 커지는 야간에 시력이 저하되는 것을 느낄 수가 있겠습니다. 핵백내장 같은 경우에는 병이 진행을 하면서 근시가 오는 경우가 조금 있을 수 있는데요. 이렇게 근시가 왔을 때 평상시에는 가까이인 게 보이지 않다가 갑자기 근거리 시력이 좋아지는 걸 느낄 수가 있는데요. 이는 사실 근거리 시력은 좋아지나 원거리 시력은 떨어지게 되므로 네. 이 안경 도수가 자주 바뀌는 그런 현상을 경험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네. 아니, 뭐, 지금 증상을 들어보니까요, 꼭 야간 운전이 아니더라도 낮에도 네. 운전을 하면 좀 위험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네. 증상들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렇죠. 네. 예. 자, 근데 나이가 들면은 대부분 이 노안이라는 게 오잖아요. 그럼요. 네. 네, 노안도 보면은 초점이 잘 안 맞는 그런 증상을 갖고 있다고 들었는데, 네네. 백내장하고 노안, 뭐, 어떻게 차이가 있다라고 봐야 할까요? 네. 실제로 노안은 40대부터 느끼기 시작을 하는 것인데요. 노안의 증상이라고 하면은 먼 곳을 주시하고 있다가 이렇게 가까운 곳을 볼 때 초점을 맞추기가 조금 힘들어진다든지 반대로 가까운 곳을 보고 있다가 이렇게 먼 곳을 볼 때 초점을 맞추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그러한 일련의 반응들이 전부 노안이 되겠는데요. 네. 이러한 노안은 수정체의 조절 작용이라는 것과 연관이 있게 되겠습니다. 이 수정체 조절이라는 것은 네. 우리 수정체가 가까운 곳을 볼 때는 볼록해지고 네. 먼 곳을 볼 때는 이렇게 납작해지는 네. 그런 반응이 일어나는데 그런 것들이 조절 작용이 되겠습니다. 나이가 들게 되면은 수정체의 탄력성이 떨어지면서 이런 조절 작용이 힘들어지게 빨리빨리 되는 안 것이죠. 움직이게 그럼요. 되는 거네요. 예, 이렇게 노안이 오게 되는 것인데요. 실제로 환자분들께서 노안 증상과 백내장 증상을 많이 혼돈을 하시고요. 네. 그리고 또 백내장이 있으신 분들 중에는 대부분 노안이 같이 와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많은 혼돈을 하고 계시는데요. 사진을 보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함께 보시죠. 예, 먼저 정상시야의 사진, 즉 백내장이나 노안이 없는 사진이 되겠고요. 멀리 있는 사진, 중간거리, 가까이 모두가 깨끗하게 잘 보이게 되는 사진입니다. 네. 다음 그림을 보시면요. 위에 부분이 노안, 밑에 부분이 백내장이 되겠는데요. 네네. 먼저 위에 노안을 보시게 되면은 먼 거리, 즉 액자 사진은 잘 보이나 비교적 가까운 거리인 네. 사람이나 요 맨 더 앞에 있는 가까운- 게 가장 잘 안 보이네요. 그럼요. 아트라고 써진 네. 책자가 잘 안 보이게 되는 것이죠. 밑에 백내장과 비교하면은 백내장은 거리에 상관없이 멀리 거, 중간 거리, 가까운 거리 모두가 잘 안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렇군요. 네. 지금의 이 부분을 잘 기억하셨다가 백내장이 왔는데 노안이겠거니 하고 방치하는 네네. 일이 좀 없어야 될 것 네, 같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백내장의 치료 방법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백내장의 치료는 우선 자외선을 차단을 하고 금연을 하고 네. 또 절주, 항산화제 복용 등과 같은 생활 패턴의 변화를 들 수가 있겠고요. 또 안과를 방문하셔서 특정 아미노산 약제인 안약을 쓴다든지 안 그러면 먹는 약을 복용한다든지 하는 방법들이 있겠는데요. 이 두 가지 방법은 백내장을 완치시키는, 즉 없애는 치료법이 아니고 네. 백내장의 진행만 어느 정도 멈추게 하는, 좀 더디게 하는 그런 치료법이 되겠습니다. 불행하게도
아직까지 완치를 하는 방법은 수술적인 치료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수술법도 초음파 수술 또 거기에 더 나가서 3D 레이저 백내장 수술 이와 같은 좋은 수술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백내장이 진단된다면은 초기라도 증상이 있다면은 적극적인 치료를 받으실 것을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네. 자, 여러분, 노인성 눈질환의 대표적인 것이 바로 백내장입니다. 뭐 일단 시야가 흐려지고요. 심하면 시력에 좀 장애까지도 생길 수 있다고 하는데요. 자, 평소에 좀 눈이 불편하셨던 분들 아니면 시야가 좀 흐려졌다 하시는 분들 오늘 방송 중에 전화를 하시면 그 궁금증 바로 해결해 드릴 수 있습니다. 259개 5100번 그리고 5200번 여러분을 위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네, 지금 전화가 걸려와 있다고 하네요. 지금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하죠. 네,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증상 있으신가요? 네, 5월 초에 백내장 수술을 했는데, 네. 그 수술하고 양쪽 눈을 다 했는데 안대를 떼고 나서부터에 네. 밝은 곳을 흰 곳을 쳐다보면은 까만 점이 네. 사방으로 퍼지면서 양쪽 눈에 다 그렇습니다. 그게 왜 그럴까요? 아, 네. 환자분들께서 굉장히 많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것들인데요. 실제로 대부분의 경우에서 백내장이 오게 되면은 즉 눈속 상황, 제일 처음에 눈의 구조를 보셨으면 아시다시피 눈은 동그란 축구공과 같은 이런 원형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안쪽 부위에 찌꺼기들, 즉 노화로 인해서 우리가 마치 이렇게 피부에 때가 벗겨지듯이 노화로 인한 찌꺼기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백내장이 많이 왔을 경우에는 저희도 눈속을 들여다보지 못하듯이 환자분들도 그 까만 것을 인지를 못하게 되는데요. 네, 수술을 하게 되면은 즉 혼탁에 왔는 수정체를 제거를 하고 깨끗하게 인공 수정체를 넣게 되면은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쉽게 느껴질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하지만 그런 것들 자체가 이렇게 점점 날아다니는 것 자체가 눈 건강에 무슨 다른 영향을 준다는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단 수술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지금은 많이 불편하시더라도 차츰 적응이 되실 것입니다. 아, 그럼 이게 없어지진 않는 건가요? 네,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아. 그런데 그게 네. 비문증이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네, 그렇죠. 그게 네. 비문증은 또 따로 제가 오른쪽 눈에 있는데, 네. 그런데 지금은 쪽 눈이 다 그렇는데, 네네. 이게 무슨 자그마한 날파리들이 나르는 줄 알고 네네. 한 번씩 손으로 이렇게 네네, 그렇죠. 칠 때가 있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게 그런 백내장 수술을 하고 나서 그러니까 제가 좀 의심스러웠어요. 아, 예. 를 안 와서 그러는가 싶어서.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어머니. 저 백내장은 수정체의 혼탁으로 인해서 어머님이 눈 속에 있던 그런 물질들을 즉 백내장 때에 가려서 안 보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거를 깨끗한 인공 수정체로 이렇게 교환을 하는데 교환을 하다 보니 가려있던 찌꺼기들이 보이는 경우가 대다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명령 끝까지 그래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조금 불편하다 하시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은 우리 인체는 굉장히 과학적이고 조화로운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적응이 되시고 크게 불편함은 못 느끼실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계속 이게 날파리가 나타나는데 이거 어쩌지? 오늘은 2마리 2개 보이는데 내일은 3개가 보인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이거 괜찮은 거라 하더라. 그렇게 지내시는 게 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두 개, 세 개 보이는 그 비문증은 아니고 이거는 네네. 눈 앞에 전체가 네네. 검은 점으로 막 흩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뒤에 유리체에 작은 염증들이 와서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다행히 그런 염증 같은 경우에는 안약 치료만 잘하면은 빨리 낫지는 않지만 1개월, 2개월 또는 수개월에 걸쳐 가지고 점점 없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니까 수술하신 병원 또는 주위의 안과 병원으로 가셔가지고 조금 더 자세하게 진찰을 한 다음에 치료를 한번 더 받아보시는 게 좋겠네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전화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바로 다음 전화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떤 증상 있으신가요? 노안이 좀 심했어요. 네. 그 노안 수술이 되는가 안 되는가 그 문의 좀 하고요. 네.
그다음에 노안의 그 수술하고 나면 뒤에 후유증은 없는지. 네, 네. 노안 수술과 관련해서 네, 궁금증 주셨습니다. 네, 아버님. 지금 연세가 실례지만 어떻게 되시는가요? 60대입니다. 네, 그러면은 노안 때문에 굉장히 많이 불편하실 텐데요. 현재 지금 안경을 착용하고 계시는가요? 그러니까 제가 신문 같은 거 볼 때 또 보기만 쓰지. 멀리 거는 잘 보신다, 그죠? 멀리 거는 잘 보입니다. 네, 이런 경우에 이제 노안 수술의 대상은 됩니다. 오늘 포커스하고는 조금 달라졌지만 네. 그래도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은 노안이라는 것은 잘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수술을 할 수는 있지만 모두가 수술 범위가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환자분 같은 경우에 평상시에 안경을 끼지 않고 즉 평상시 시력은 좋고 가까운 시력만 안 좋은 것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수술 방법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몇 가지만 있고 이제 그 수술 방법에 대한 적응증은 환자분께서 직접 병원으로 오셔서 조금 다른 검사를 하고 나서 할 수 있는 그런 수술들이 제법 나와 있으니까 네. 병원으로 오셔서 일단은 검사를 받는 게 중요하겠고요. 네. 그리고 노안 수술은 근본적으로 많이 심하지 않는 즉 조금 와 있을 때는 수술을 권유를 드리지는 않고요. 일단 먼저 돋보기를 쓰고 거기서도 불편함을 많이 느낀다. 그러면은 저희들이 수술을 권유를 드리고 있습니다. 후유증이나 합병증, 부작용에 대해서는 수술 전에 충분히 상의가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고요. 어떤 수술이든 후유증이나 부작용, 합병증이 없는 수술은 없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수술 후에 내가 얻는 이득이 그런 것을 무시할 정도가 되는지 잘 판단을 하셔서 수술을 하시는 게 도움이 되겠네요. 네, 그러니까 일단 네, 감사합니다. 네, 네네. 감사합니다. 네, 생방송 건강클리닉 오늘은 정지원 안과 전문의와 함께 백내장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백내장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백내장을 확실히 치료하는 방법은 수술밖에 없다라고 네, 하셨어요. 맞습니다. 네. 근데 보통 이 수술을 하면은 네. 수술이 끝이 아니라 수술 후에 관리가 또 중요하잖아요. 네, 그럼요. 네, 예. 어떤 관리가 필요할까요? 최근 들어서는 백내장 수술뿐만이 아니라 모든 수술에서 의사들의 역할이 줄어들고 의사들의 역할 중에 수술 후 관리나 수술 전 검사들이 크게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예전 같았으면 백내장 수술을 하고 약 일주일 동안 안전가료, 즉 침상 생활을 권유했으나 최근 들어서 초음파 백내장 수술이나 레이저 백내장 수술들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굉장히 쉬워지고 또 수술 후 관리도 굉장히 편해진 게 사실입니다. 이런 수술을 받았을 때는 수술 당일 정도는 안전가료를 취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는 일상생활의 복귀를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네. 일주일가량은 눈에 물을 넣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요. 네. 제일 대표적인 것이 세수, 샤워, 머리 감기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예. 안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세수 같은 경우에는 깨끗한 물수건을 짜서 닦는 정도로 그치우시고요. 샤워는 목 밑으로 그리고 머리 감는 거는 스스로 하지 마시고 주변 분의 도움을 받아서 눈에 물이 들어가지 않게 그렇게 할 것을 권유드리고 있고요. 네. 그리고 한 달 정도는 뜨거운 스팀이 나오는 거, 즉 목욕탕이나 아니면 사우나실 등의 출입을 금지하고 있고요. 그 밖에도 눈을 심하게 비비거나 격렬한 운동 등은 한 달 정도 금지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항생제 안약과 항염증제 안약을 잘 점안하셔야지 되겠습니다. 네. 네. 수술 후 일주일가량은 눈에 물이 들어가면 안 된다라고 해주셨고, 저는 네. 가장 걱정되는 게 어르신들은 목욕탕 사우나 좋아하시는데 그럼요. 한 달 동안은 네네. 절대 가면 안 된다는 점 꼭 네네. 잊지 말으셔야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 백내장의 확실한 치료법은 수술이라고 하셨는데, 그럼 백내장이 오면 바로 수술을 하나요? 아니면 이것도 앞서 노안 수술 얘기하실 때처럼 네네. 어느 정도 이상이 되어야만 수술을 하는 건가요? 백내장의 수술 시기에 대해서는 수술하시는 분들마다 조금씩 이견이 있는데요. 네. 하지만 공통적인 사항은 백내장이 초기에 왔다 하더라도 환자분이 느끼는 증상이 제법 심하다면 수술을 권유드리고요. 네. 그와 반대로 백내장이 많이 심하지만 환자분이 일상생활하는데 큰 불편을 느끼지 않는다면 수술하실 것을 미루고 안약이나 복용약으로 이렇게 치료하실 것을 권유드립니다. 하지만 이 백내장이라는 것도 너무 오래 놔두게 되면은 눈 속의 다른 질환, 즉 녹내장이나 망막증 같은 다른 질환,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고 또한 백내장이 너무 심한 경우에 수술을 했을 때는 회복되는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리기 때문에 백내장이 먼저 진단이 되었다면 너무 오래 놔두지 마시고 적절한 시기에
최선의 치료를 받을 것을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 백내장이 워낙 많이 생기는 질환이고 또 수술도 워낙에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 치료법이 굉장히 많이 발전했다고 들었습니다. 네네. 어떻게 발전이 되고 있는 걸까요? 백내장 수술의 최초 문헌을 살펴보면은요. 네. 이미 기원전 800년경에 인도에서 발화술이라고 네. 조금은 원시적인 그런 수술법이 시행되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은요. 네. 왼쪽 사진이 발화술 사진인데요. 예, 조수가 뒤에서 머리를 잡고 있고 네. 술자가 앞에서 침과 같은 것을 이용해서 각막을 찔러서 수정체를 뒤로 무서운데요. 예, 떨어뜨리는 네. 아주 원시적인 수술을 했고요. 네. 그 뒤에 각막에 1cm, 즉 각막 사이즈가 1.2cm인데요. 각막에 1cm 절개라 하면은 각막을 다 여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네. 전체를 절개해서 수정체를 통째로 꺼내는 수정체 낭내적 출술, 네. 낭외적 출술을 시행하다가 기계 발달과 더불어 초음파를 이용한 수정체 초음파 유화술이 현재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여기서 더 발전을 하여 수술의 중요한 과정들을 모두 레이저를 이용하여 레이저 백내장 수술이 나와서 시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앞서 원시적인 방법 보니까 네네. 정말 무서운데요. 네네. 레이저 백내장 수술하면은 일단 저 원시적인 저런 것보다 눈에 뭔가 안 닿을 것 같이 좋은 것 네, 같은데 맞습니다. 네.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 들어볼 수 네. 있을까요? 네, 기존의 초음파 유화술, 즉 초음파를 이용한 백내장 수술에서는 수술자가 직접 칼을 가지고 각막 절개도라고 하는데요. 네. 칼을 가지고 각막을 절개를 하고 바늘같이 생긴 것을 이용해서 수정체 전낭 절개 그리고 초음파 기계를 이용해서 수정체 핵을 분쇄하는 그러한 방식을 사용했다 하면은 최근 나온 레이저 백내장 수술은요. 백내장 전용 femtoseconds 레이저라는 것을 이용해서 네. 레이저로 각막을 절개를 하고 그다음에 전낭을 절개를 하고 심지어 수정체 핵까지 레이저로 분쇄하는 그런 수술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또한 이 기계에는 CT가 장착이 되어서 수술 실시간 눈에 있는 모든 정보를 기계로 반영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고요. 수술자가 보지 못하는 수정체 후면의 상세한 정보까지 알 수 있으므로 조금 더 안전한 수술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수술 시간이 단축되어서 환자의 부담을 줄이고 또 칼을 사용하지 않으므로 오차의 범위를 현격히 줄인 안전하고 정확한 수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설명만 조금 들어봐도 레이저로 네네. 한 수술은 초음파보다 일단 직접 칼을 댈 일이 없고 또 네, 실시간으로 안구 정보도 바로바로 보면서 하는 거네요. 네, 더 그렇습니다. 안전하고 더 정확한 수술이 맞나요? 네, 맞습니다. 네. 좀 더 자세히 조금 한번 더 자세히 네. 설명드리겠는데요. 사진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처음 사진이 초음파 백내장 수술 사진이 되겠고요. 네. 예, 보시면은 먼저 수술자가 직접 각막 절개도 조그맣게 뾰족하게 생긴 칼이 보이시죠? 지금 저게 눈인 네. 거죠? 네네, 저기 까맣게 돼 있는 게 동그란 게 눈이 되겠습니다. 네. 눈을 벌린 사진이고요. 네. 절개를 한 후에 다음 사진을 보시면은 바늘로 전낭 절개라는 것을 하고요. 네. 그 다음 사진에서 보면은 초음파 유화술 기구인데요. 이것으로 수정체 핵을 분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밑에 사진에서 깨끗이 나머지 찌꺼기를 씻어내고요. 예, 제일 밑에서 중간 사진을 보시면은 깨끗하게 네. 모든 게 다 제거가 된 사진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사진으로 인공수정체를 넣게 되는 과정인데요. 다음 사진을 보시면은요. 무섭네요. 네. 네. 반면에 레이저 백내장 수술을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에서는 이제 술자가 환자분에게 마취 안약을 점안하고 있는 사진이 되겠고요. 두 번째 사진은 환자의 눈과 그다음에 기기를 고정시키고 나서 그다음에 CT 영상을 읽어서 그 정보를 바탕으로 레이저 나갈 부위를 정하고요. 세 번째 사진이 되겠습니다. 네. 마지막 네 번째 사진에서 보면은 환자분의 눈과 기계 사이에 보라색 불이 들어와 있는 게 보이는데요. 예, 보입니다. 그것이 레이저가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사진을 보시면은요. 네. 다섯 번째 사진의 작은 사진을 보시면은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수술자는 레이저 기기 조작 외에 안구에 어떠한 조작을 하지 않아서 항상 최선의 같은 결과를 가져온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네. 딱 사진을 보니까 더욱더 와닿는 네, 네. 그런 설명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생방송 건강클리닉 오늘은 정지원 선생님과 함께 백내장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위한 2대 상담 전화 오늘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259개 5100번, 5200번으로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방송 중에 바로 전화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전화 걸려와 있는데요.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하죠.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전화 연결이 안 됐나 봅니다. 다음에 다시 연결하도록 하고요. 그러면 저희는 계속해서 이제 백내장 알아볼까 합니다. 자, 그러면 방금 보여주신 그 백내장 수술, 네네. 레이저 백내장 수술 어떤 네네. 경우에 받는 게 좋을까요? 네, 원칙적으로는 모든 경우에 백내장 수술에 적응이 되겠고요. 하지만 조금 더 유용한 경우라면은 최근 들어서 많이 시행되는 프리미엄 백내장 수술이라고 하죠. 난시 교정용 인공수정체를 넣거나 네. 그에서 더해서 노안까지 교정하는 다초점 인공수정체를 넣을 경우에는 보다 정확한 전낭 절개가 필요하고요. 또한 보다 정확한 각막 절개가 필요하게 됩니다. 네. 이런 경우에는 레이저 백내장이 훨씬 더 유용하다 하겠고요. 그 외에도 백내장 수술과 같이 각막의 난시를 교정해주는 그런 수술이 있을 때 또는 외상으로 인해서 수정체 자체가 불안정할 때, 흔들흔들 때 또는 녹내장 등과 같은 다른 안구 질환이 있어서 수술이 조금 힘들 것으로 생각이 될 때, 마지막으로는 환자분께서 조금 더 안전하고 정확한 결과를 원할 때 이런 것들이 적응 대상이 되겠습니다. 네. 자, 앞서 끊겼던 전화 다시 연결됐다고 합니다.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예. 네, 안녕하세요. 예, 예. 예, 어떤 증상 있으신가요? 아, 예, 저는 눈이 네. 허리 사이에 잘 안 보여서 네. 그래서 그럽니다. 흐릿하니 안 보이신다고 하네요. 네, 조금 더 제가 선생님, 네. 예, 조금 더 질문을 몇 가지 하겠습니다. 네. 지금 실례지만 연세는 어떻게 되신가요? 네, 70세입니다. 70세고요. 네. 평상시에 안경을 끼시는가요? 아, 안 낍니다. 안경을 안 끼시고. 예. 그러면 제일 처음 봤을 때 멀리 것도 안 보이십니까? 아니면 멀리 보이는 잘 보이는데 네네. 좀 카메라 같은 거 어디 핀도 안 맞은 거 매치를 허리에 조금 약간 조금 두 개로 보인다든지, 예. 네. 햇볕을 볼 때 눈이 부시거나 그런 증상은 없으신가요? 예, 햇빛을 보면은 눈이 좀 많이 보시지. 네네. 이런 증상을 다 토대로 봤을 때는 물론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병원에서 검사가 이루어져야 되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만 들어서는 기본적으로 노안이 있으신 것 같고요. 당연히 이제 70세니까 노안은 와 있는 것 같고요. 거기에서 백내장도 많이 심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노안만 수술할 수도 있지만 최근 나온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백내장을 수술하면서 노안까지 같이 교정하는 그런 시술을 받아도 많은 도움이 되겠고요. 네. 이런 치료를 어떤 치료를 받느냐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백내장 치료에는 생활 습관을 변화시키고 또는 약물을 하고 최종적으로는 수술을 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요. 어떤 치료를 할 것인지는 안과를 방문하셔서 조금 더 정밀한 검사를 한 후에 결정을 하시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일단 노안도 같이 있으니까 노안은 병행해서 치료를 해야 되는 거겠네요.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네. 그렇게 하는 것이 결과가 훨씬 더 좋다는 것이죠. 네. 혹시 더 궁금한 점 있으신가요? 아, 네, 없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바로 다음 전화 연결하도록 하죠. 네,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어떤 증상 있으신가요? 작년에 네. 5월 20일 날 서울 가가지고 백내장 수술을 했거든요. 네. 근데 거기 다른 사람 백내장 수술을 하면 깨끗이 보인다는데 네. 저는 깨끗이 잘 안 보이고 한 모습 보였다가 안 보였다가 이런 걸 반복을 자꾸 해요. 네, 보였다가 안 보였다가요. 네. 예, 예. 지금 한 번씩 보일 때 그러면은 멀리 거 이렇게 잘 보이십니까? 예, 예. 그런데 한 번씩 안 보인다. 그런 빈도는 어느 정도 예, 예. 되십니까? 예. 그런 얼마나 자주 그렇게 잘 안 보이시는가요? 네. 하루에 몇 번 정도? 하루에 어쩌면 두 분도 그럴 때도 있고요. 네네. 네, 실례지. 어쩌면 네. 참 잘 보일 때가 있는데 네네. 잠시만요. 아니, 어머님. 시계에서 뭐 잘못되나 어머님? 싶어가지고. 네, 어머님. 네, 지금 혹시 텔레비전이 켜 있나요? 예, 예. 네, 죄송하지만 텔레비전을 끄고 상담을 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예, 예. 네, 어머니 이제 계속 말씀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어머님 실례지만 예. 연세가 어느 정도 되시는가요? 예? 연세가 나이가 어떻게 되십니까? 우리 죄송하지만. 70인데요. 네네. 백내장을 수술. 네네. 나는 다른 사람들 백내장 수술하면 다 깨끗이 낫는다고 네. 그러는데 네네. 예. 제가 이렇게 한 모습 가다 이래 안 보일 때가 예, 어머님. 제가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저렇게 백내장 수술을 하시고, 주위에 옆집 할아버님은 굉장히 잘 보이는데, 네. 전부 다 잘 보이다 그러는데, 나는 왜 잘 안 보이냐?
예, 예. 이런 증상들은 이 눈이라는 것은 굉장히 민감한 조직이고 또한 주관적인, 즉 내 생각에는 잘 보이는데 다른 사람 생각에는 잘 안 보인다. 즉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비유를 하자면은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한철 손으로 탁 때렸는데 아야 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하나도 안 아프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보인다 하는 거에 대한 기준이 아주 모호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데요. 제가 봐서는 평상시에는 잘 보이다가 한 번씩 잘 안 보인다 하는 것은 제일 많은 원인이 어머니 건조증이 많습니다. 이렇게 눈물이 말라버리게 되면은 평상시엔 잘 보이다가 한 번씩 갑자기 안 보이는 게 생길 수가 있고요. 또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연세가 조금 많으시기 때문에 신경 기능, 즉 망막이라는 신경이 있는데요. 네. 그 신경 기능이 조금 떨어져서 컨디션이 좋을 때는 잘 보이고 컨디션이 조금 떨어졌을 때는 조금 덜 보이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봐서는 어머니 큰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습니다. 주위 안과병원 가서 인공눈물 처방받으셔서 쓰시고 혹시나 다르게 망막이라는 신경에 이상이 있는지 그 정도 검사만 받아보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걱정하지 네. 마세요, 어머니.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전화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바로 다음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어떤 증상 있으신가요? 아, 저는 네. 작년도에 백내장 수술했거든요. 네. 그 당시는 수술하고 나서는 굉장히 밝는데, 네. 지금은 그리 안 밝고, 예, 음. 그 당시는 안경을 안 끼도 굉장히 밝았거든요. 네. 근데 현재는 이제 안경을 끼면은 먼데 거는 좀 잘 보이고 가까운데 그 이제 거기 도수가 안경 이제 초점이 그렇는가 몰라도 가까운 거는 안경을 벗고 보고 예. 네네. 맨 처음에는 예 조그만한 글도 다 보이고 확실히 예 네네. 굉장히 작은 글씨도 다 보이더라고요. 네네네. 네. 지금은 안 보입니다. 지금은 굉장히 작은 글씨도 돋보기를 끼셔야지 보이시는가요? 예, 지금 작은 거는 글씨가 이제 안경 안 보입니다. 네네. 맨 처음에는 굉장히 다 잘 보입니다. 예, 처음에는 잘 보였는데 예. 최근 들어서는 조금 덜 보이신다는 말이죠. 예, 많이 안 보여. 네네. 조금 이따가 더 설명을 드릴 것인데 백내장 수술을 한번 하게 되면은요 여기서 네. 끝나는 게 아니고 요 인공수정체라는 것을 둘러싸고 있는 막이 있습니다, 어머니. 네. 그쪽에 한 번 더 이렇게 혼탁이 오는데요. 예. 그걸 보고 후발 백내장이라 그러고요. 네. 그런 것들이 왔을 때는 외래에서 이렇게 쉽게 그 때를 제거를 할 수가 있는데 네네. 제 생각에는 그게 왔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다시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간단하게 예. 레이저 치료, 야그 레이저라고 간단한 시술이 있습니다, 어머니. 예. 그거를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예.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은 아주 드물지만은 이렇게 굴절률 변화, 말이 조금 어려운데요. 네. 눈이 조금 나빠지는 백내장 수술하고 상관없이 예. 이렇게 조금 근시 쪽으로 또는 원시 쪽으로 난시가 조금 생기다든지 그런 게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그렇게 됐을 때는 중요한 게 안경을 끼면 교정이 되는 거죠. 네. 예. 지금 봐서 백내장 수술에 문제가 있다거나 그런 상황은 아닌 듯해 보이고요. 네. 예. 그런 눈에 조금의 변화, 아무래도 이제 연세가 들고 노화가 진행되다 보면은 여러 가지 변화가 있을 수 있거든요. 네네. 예, 그런 변화의 일종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예. 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어머니. 전화 고맙습니다. 네, 생방송 건강클리닉 오늘은 정지원 선생님과 함께 백내장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노안과 백내장 확실히 다른 질환입니다. 노안은요, 가까운 게 잘 안 보이고 좀 초점이 흐린 반면에 백내장은 가깝건 멀건 이 거리와는 상관없이 전체적으로 흐린 시야를 갖고 있는 게 특징이라고 합니다. 두 개 헷갈리지 마시고 백내장이다 싶으면은 바로 한번 병원을 내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그럼 저희 백내장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네. 앞서 수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때 네. 인공수정체를 넣는다고 하셨거든요. 네, 맞습니다. 인공수정체가 어떤 건가요? 말 그대로 우리 눈의 수정체를 대신하는 인공적인 수정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예전에 인공수정체가 개발되기 전, 즉 30여 년 전에는 백내장 수술 후에 수정체를 초음파로 또는 다른 것으로 해서 없애고 난 다음에 인공수정체를 대신할 수 있는 수정체를 넣지 못했습니다. 네. 이러할 경우에는 밖에서 돋보기를 꼈는데요. 흔히들 생각하시는 그러한 돋보기가 아니라 굉장히 두꺼운 돋보기가 되겠습니다. 아, 예. 이런 두꺼운 돋보기를 꼈을 때는 시야 각도가 굉장히 좁아진다는 단점이 있었고요. 또 시력도
예전만치 않게 조금 흐리게 보이는 단점이 있었는데 30여 년 전에 획기적으로 인공수정체라는 것이 개발되면서부터는 시야 범위도 굉장히 넓어지고 또 시력도 굉장히 좋아지게 되었던 것이죠. 사진을 보시면서 인공수정체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인공수정체의 재질 자체도 많이 발전하였는데요. 왼쪽에 보시는 처음에는 PMMA, 조금은 딱딱한 재질이 많이 사용되었는데 이런 것들은 수정체를 접을 수가 없어서 수술 시에 각막 절개창을 6mm 정도 굉장히 크게 해야지 수술이 가능하여서 수술 후에 난시가 많이 발생하였고요. 그 이후에 옆에서 보시는 사진과 같이 실리콘, 아크릴 등의 순서로 발전을 해놨으며 현재는 아크릴 수정체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기능적인 면도 많이 발전을 하면서 인공수정체 자체에 난시를 교정할 수 있는 난시 교정용 인공수정체나 또한 거기서 더 발전을 해서 노안까지 없애는 다초점 인공수정체 등 이런 것들이 많이 발전을 해서 환자분들이 굉장히 행복해 하시고 있습니다. 네, 아니 다초점 안경은 분명히 많이 들어봤는데 네네. 다초점 인공수정체는 네. 처음 들어봤거든요. 그렇죠. 네. 예, 저희들이 백내장 수술을 하게 되면은 대부분의 경우 90% 이상의 경우에는 단초점 인공수정체, 즉 초점이 하나만 잡힌다는 거죠. 네. 그래서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런 경우에 통상적으로 먼 곳은 잘 보이게 만들어드리고 즉 초점을 먼 곳에 맞추고 네. 가까운 곳은 돋보기를 사용하시라고 권유를 드리는데요. 네. 개인에 따라서 사정에 따라서 나는 가까운 곳을 잘 보고 싶다. 이런 경우에는 가까운 곳에 초점을 맞춰드리고 평상시에는 안경으로서 교정을 하실 수 있게 만들어 드렸는데요. 최근에는 이런 것들까지 없애는 다초점, 즉 초점이 여러 가지가 잡히는 것이죠. 네. 인공수정체를 넣을 때 다초점을 넣게 되면은 먼 곳을 보나 중간 곳을 보나 가까이 것을 보나 모두 다 잘 보이게 되는 그러한 장점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진을 보시면서 조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함께 보시죠. 네. 먼저 위에 사진이 일반 수정체를 넣는 것이고요. 밑에 사진이 다초점 인공수정체를 넣은 사진입니다. 네. 조금 전에 보셨던 사진과 비슷한데요. 일반 인공수정체를 넣었을 때는 마치 노안이 왔을 때 상황이랑 비슷하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순서대로 보이네요. 그렇죠. 네. 멀리는 잘 보이고 중간에 사람은 그보다는 조금 흐리게 네. 그리고 아주 가까이 있는 책은 아주 흐리게 보이는 것이죠. 네. 반면 다초점 인공수정체를 넣었을 때는 정상안과 같이 멀리, 중간 거리, 가까이 거리 즉 조금 비유가 좀 비약이 있다마는 젊음을 찾는 네. 것처럼 그런 눈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좋네요. 젊어지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백내장 수술을 하지만요. 앞서 그 상담에서도 네네. 후발 백내장이라고 하셨는데요. 네네, 맞습니다. 백내장 수술을 했는데 이건 다시 재발이라고 봐야 되나? 네네네. 어쨌든 뭔가 다시 생기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죠. 일부에서는 재발 백내장이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네. 엄밀히 말하면은 정식 명칭은 후발 백내장이 되겠습니다. 네. 저희들이 백내장 수술을 할 때 수정체 핵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핵을 제거하고 나머지 싸고 있는 수정체 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낭을 다 없애는 것이 아니라 전면부, 앞부위만 전낭 절개를 이용해서 도려내고 전체 낭은 남겨두게 됩니다. 네. 인공수정체를 넣을 때도 이 낭 안에 인공수정체를 넣음으로써 이 낭을 보존을 하게 되는데요. 인공수정체는 다시 혼탁이 오거나 때가 끼는 일이 없지만 이 둘러싸고 있는 낭에는 다시 혼탁이 오게 됩니다. 이런 것을 통틀어서 후발성 백내장이라 하는데요. 사진을 보시면서 조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왼쪽 사진에 거품처럼 뽀글뽀글하게 동글동글하게 되어 있는 정말요? 것들이 예. 조금 징그럽죠. 네. 네, 이것이 후발성 백내장이 되겠고요. 오른쪽 사진에 같은 사진인데 중간 부위가 깨끗하게 뻥 뚫려 있는 사진을 보시게 되겠습니다. 네. 이것이 이제 외래에서 시술하는 야그 레이저를 이용해서 간단하게 시술을 하는 것인데요. 이렇게 후발성 백내장이 왔을 때 레이저 시술을 하게 되면은 수술 직후와 같이 깨끗한 시야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렇게 앞에 생긴 거 한번 수술하고 뒤에 생긴 거 한번 수술하면 그 다음에 이제 더 이상 생길 일이 없을까요? 예, 그럼요. 백내장으로 인해서 생기는 눈의 문제는 없다고 봐야죠. 물론 백내장이 아니라 이제 연세가 있으신 분이다 보니까 백내장 또는 녹내장, 네. 망막 질환 이런 것들이 또 올 수가 있겠죠. 정말 눈 관리 철저히 해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요즘 젊은 분들 보면요. 라식 수술, 라섹 수술 많이 하는데요. 네네. 이게 몇십 년 지나면 눈에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네네. 이런 경우엔 나중에 백내장까지 오게 된다 하면 네네.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 거 아닐까 하는 좀 우려가 있어요. 예, 실제로 라식, 라섹 수술이 시행된 지가 벌써 25년이 흘렀습니다. 아, 벌써 그렇게 됐나요? 네네, 그렇죠. 네. 처음에는
처음 한 10년간은 라식, 라섹 수술하신 분들 중에 백내장 환자가 왔을 때 네. 저희 안과 의사들도 당황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은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백내장 수술 과정이 수정체를 제거를 하고 그 자리를 대체할 수 있는 인공수정체를 넣어야지 되는데 이 인공수정체라는 것은 사람마다 각기 다른 도수를 가지고 있어서 정확하게 그 인공수정체의 도수를 계산하는 공식이 있습니다. 라식, 라섹 수술을 한 사람들을 이런 공식에 대입하여 보니 네. 오차가 굉장히 크게 발생했던 게 사실이고요. 하지만 이런 25년 동안 데이터들이 축적되면서 이런 공식들도 라식, 라섹 수술을 한 사람들에게 맞춰서 변화되게 되었고요. 최근 들어서는 백내장 수술 전 검사가 사람의 손으로 하는 게 아닌 이 역시 레이저 검사 기구들이 나오면서 네. 조금 더 정확하게 즉 라식 수술을 받은 분이나 안 받은 분이나 백내장 수술 후의 결과가 같아지는 그런 상황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네, 정말 의료기기가 많이 발전한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또 흔히 이제 백내장하고 녹내장 이 두 질환이 사실 저도 비슷한 질환이 아닐까라고 네네. 생각을 했거든요. 이름도 네네. 비슷하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근데 다른 질환인 거죠? 네, 엄연히 다른 질환입니다. 백내장, 녹내장, 말이 비슷해서 흔히들 많이 혼돈하시는데요. 네. 엄연히 다른 질환이고 그 질환의 중증도 또한 많이 다른 질환입니다. 백내장은 앞서 설명드린 대로 수정체의 혼탁으로 인해서 수정체를 제거를 하고 또 인공수정체를 넣으면은 완치가 되는 질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녹내장은 완치가 되는 질환이 아닙니다. 녹내장이 오는 원인으로는 시신경, 즉 카메라 필름에 해당하는 시신경 부위의 비가역적 손상, 점진적 진행하는 손상, 즉 쉽게 네. 말하면은 약을 써도 진행을 하는 것이죠. 조금씩은 진행을 하는 질환이고 네. 또 한 번 시신경에 손상이 되면은 다시 정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조금은 무거운 질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런 녹내장이 발병률이 높아지는 40세 이후가 되면은 적어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안과를 방문하셔서 백내장뿐만, 노안뿐만이 아니라 녹내장에 대해서도 점검을 받아보시는 것을 적극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네. 또 이제 앞서서 저희가 이 백내장의 원인 살펴볼 때요. 네네. 당뇨를 좀 언급해 주셨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백내장이 생길 확률이 높아진다라고 봐야 되나요? 네, 그렇죠. 당뇨라는 것은 전신질환입니다. 이 전신질환이므로 합병증이나 부작용 이런 것들이 온몸 구석구석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눈에도 당연히 합병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살펴보게 되면은요, 먼저 백내장을 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녹내장, 조금은 무서운 질환인 망막병증이라는 것들을 가져올 수가 있겠습니다. 백내장을 보면요, 당뇨병 환자에서 일반인에 비해서 백내장 발생률이 2배에서 많게는 5배까지 된다는 보고가 있고요. 네. 특히나 젊은 나이, 40세 이전에 당뇨를 앓고 있는 분들은 네. 백내장 발생률 차이가 20배까지 나는 굉장하네요. 것으로 네.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조금 더 젊은 나이에 당뇨병을 진단을 받으셨다면은 백내장뿐만이 아니라 당뇨 망막증, 녹내장, 다른 질환에 대해서 조금 더 세심한 관리가 필요하겠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적어도 1년에 한 번, 그리고 당뇨병 자체가 조금 심하다면은 6개월에 한 번, 그리고 또 이미 눈에 합병증이 와 있다면은 매달 안과를 가셔서 정기적인 점검과 관리를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전화 상담 걸려와 있는데요. 한번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어떤 증상 있으신가요? 저 한 보름 전에 그 백내장 그 다초점 렌즈 수술을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시력은 한 1.01에 나오는데, 네. 제 가까운 거리가 좀 뭐라 해야 되나, 어리어리하이 초점이 잘 안 맞는 것 같아가지고, 또 네. 불빛도 보면은 좀 커지게 보이거든요. 네. 다초점을 했으면 가까워도 잘 보여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시청자분 지금 혹시나 실례지만 연세가 어떻게 되시는가요? 지금 40대 한 중반 정도 되는데요. 네, 40대 중반에서 백내장 수술 전에 증상은 어떠셨습니까? 그냥 눈이 좀 뿌옇게 보이고. 부옇게 보이고, 네. 예. 가까이 것도 조금 덜 보이고 그러셨는가요? 예, 가까운 것도 좀 잘 안 보이고 그랬거든요, 작은 글씨는. 네네. 지금 15일 전에 수술을 하셨다고 그랬는데, 예. 이런 모든 증상들이 수술하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나타난 증상이라고 또 생각을 해볼 수도 있지만, 먼 거리를 보는데 가까운 거리에 초점을 맞추기 힘들다고 하셨잖아요.
네. 예, 이거는 마치 저희들이 이제 다초점 안경을 꼈을 때 일반 안경이 아니라 다초점 안경을 끼면은 처음 느끼게 되는 증상들이 조금 어지러운 증상, 좀 의리의리하고 초점을 맞추기가 조금 힘들어지는 증상이 있는데요. 네.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금은 예민하신 분 같고요. 이렇게 조금 예민하신 분 같으면은 한 달이나 두 달 동안 어느 정도 적응기가 거치면은 충분히 편하게 생활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아, 그럼 시간이 지나면은 이게 나아지는 건가요? 그렇죠. 비유를 해드리면은 저희들이 이제 정형외과에서 인공관절 수술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무릎이나 이런 무릎을 쓸 때 수술하고 아픈 건 없었지만은 걷는 데서 조금 어색하다든지 이런 데 적응 기간이 필요합니다. 45년 동안 내 눈, 내가 가지고 있던 수정체를 사용하다가 이미 질환이 와서 그거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렌즈를 썼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또 다른 적응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불빛 번지게 보이는 그것도 좀 시간이 지나면 괜찮을까요? 불빛 번짐은 시간이 지나면서 차츰 좋아지는 경우도 많지만요. 조금 지나서 1년, 2년 지나서까지 조금 낫는 경우는 있습니다. 네. 하지만 생활하는 데는 큰 불편한 정도는 아닐 거예요, 아마. 네, 그러면 한두 달 정도 이제 지켜보시다가 네네, 그때까지도 계속 초점이 잘 안 맞춰진다 하면 그때 네네. 이제 병원을 가보시면 네네, 되겠네요. 그렇죠. 아마 지금도 병원을 계속 다니고 계실 것 같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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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더 궁금한 점 있으신가요? 아니요. 됐습니다. 네. 네. 오늘 전화 고맙습니다. 네. 네, 저희가 이렇게 앞서서 이제 백내장의 치료법 많이 알아봤는데요. 마지막으로 백내장이 아무리 나이 때문에 오는 거라고는 하지만 네네. 조금이라도 늦출 수 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예방하는 방법이 네네. 있다면 좀 알려주시죠. 예, 백내장의 예방법이라고 그러면은 원인을 차단하는 것이 되겠죠. 노화와 자외선이 가장 중요한데요. 통상적으로 기름진 육식보다는 항산화 물질이 많은 녹황색 채소나 네. 아니면 등푸른 생선, 또 아연이 많은 굴 같은 음식 이런 것들이 도움이 많이 되겠고요. 또 햇빛이 많은 날에는 자외선을 차단하기 위해서 선글라스를 쓴다든지 네. 챙이 넓은 모자를 쓴다든지 해서 노화를 예방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흔히 백내장은 노년성 질환, 노화에 의한 질환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최근에는 환경오염이나 주변 환경이 많이 안 좋아지면서 이런 백내장의 발생 연령이 굉장히 젊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렇게 젊은 원인을 분석해 본 결과 대체적으로 서구화된 식습관, 그리고 흡연, 음주 등이 있겠는데요. 따라서 패스트푸드 같은 음식을 조금 절제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고요. 금연을 하시고 그리고 절주를 하시는 것이 백내장의 발생 예방에 하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 여름철 굉장히 자외선이 심한데 선글라스 꼭 착용하고 다니시면 네, 참 그럼요. 좋을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자, 생과수 건강클리닉 지금까지 정지원 안과 전문의와 함께 백내장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끝으로 시청자분들께 한마디 해주시죠. 네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발표하기를 전체 수술 케이스 중에서 백내장 수술이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많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많이 이루어지는 수술이고 그리고 많이 앓고 있는 질환인 만큼 여기에 대한 발전도 많이 이루어져 왔는데요. 실제로 수술 방법도 초음파에서 최근에는 레이저로 바뀌었고 네. 또 넣는 인공수정체도 단초점 인공수정체에서 난시를 교정하는 인공수정체 또 노안까지 교정하는 다초점 인공수정체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발전이 있었습니다. 지금 백내장 수술을 고민을 하시거나 또는 백내장으로 치료를 받으시는 분이라면은 오늘 방송 내용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 치료 계획에 조금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네. 선생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요즘 메르스 때문인지 면역력에 도움이 된다는 건강기능보조식품이나 아니면 호흡기 용품들 굉장히 판매량이 늘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호흡기 건강에 가장 좋은, 가장 최고의 음식은 바로 우리가 늘 마시고 있는 물이라고 합니다. 이 물이 기존의 습도를 적절하게 유지시켜줘서 바이러스가 증식하는 걸 막아주고요. 또 몸의 습도가 이렇게 적절히 유지하게 되면은 가래가 잘 빠져나오고 또 염증도 조절하고 기침도 억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메르스 지금은 우리 지역에서 없어졌지만 그래도 여름 감기 여전히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 많이 마시면서 여름 건강 한번 챙겨보시면 어떨까요? 생과수 건강클리닉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건강한 한 주 보내세요.